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차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이 구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목적으로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분들이 앞으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조정의 끝 바닥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언급드릴 부분이 뭐냐면,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절 또는 매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집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OBV 보조지표, 요 빨간색 선을 참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 바닥, 이 조정의 끝이 나왔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OBV 보조지표가 요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세력이 매집 중인 거고, 하락이 나오면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OBV 보조지표상 생명선이 중요하다, 즉 바로 전저점인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깨고 만약에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가 이 구간을 깨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OBV의 지표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막 나오고 있고, 이 OBV 보조지표도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을 깨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국내에 있는 슈퍼개미 분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홀딩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구간이 8월 중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뭐다? 바로 전형적인 세력의 개미털기 구간이다. 즉 세력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일부만 던지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주 뒤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이어질 수밖에 없냐? 자,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요, 나중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N자형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그때 가서 내가 이 구간에서 여기서 비중을 더 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 OBV 보조지표상 이 생명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 OBV가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이 나오거나 고점을 횡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무조건 홀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 세력주 혹은 테마주라고 부르는 이런 세력 매집주들은요,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면 어떤 종목을 예로 들 수가 있다? 바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트로스의 2021년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1차 슈팅과 2차 슈팅이 나온 뒤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의 박셀바이오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캠트로스도 1차 슈팅과 2차 슈팅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여기서도 이 아래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도는 횡보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OBV 지표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홀딩을 결정하시겠지만, 지금의 이 왼쪽에 있는 박셀바이오처럼 계단식으로 멀쩡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상당히 일반적이다. 그래서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이 현대로템의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로템도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1차 슈팅과 2차 슈팅이 나온 뒤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 있는 이 OBV 보조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다?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잠깐 이 OBV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로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전저점, 이 OBV 지표상 생명선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현대로템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캠트로스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캠트로스가 어쨌든 조정이 끝난 이후에 이 종목도 여기서 어떤 지점이 나왔냐, 바닥을 다지는 지금의 이 박셀바이오 같은 요런 지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가 있죠. 바로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이 RSI 지표가 뭐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바로 이 RSI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RSI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종목 다 박셀바이오도 두 번의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캠트로스도 두 차례에 걸쳐서 1차와 2차에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와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나라의 세력주는 1차와 2차 매도 시그널 때 가장 고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나오는 이 세 번째 매도 시그널 때 가장 고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전제는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캠트라스 같은 경우가 딱 이런 전형적인 흐름대로 이어졌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그리고 갭상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에 이 캠트로스 주주분들이 전부 다 이 고점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구독자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매매할 때 마찬가지로 이 RSI 지표상 제가 말씀드렸던 3차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즉 세력보다도 더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 하루 만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지만,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집해놓은 이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떻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횡보를 할 때 이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고점에서 단 하루 만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개인이 유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급등을,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홀딩을 했다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 전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바로 이 3차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닥에 있는 241선 이평선과 주가가 이격이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 이때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점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보라색 241선과 이격이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번 N자형으로 이제 3차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오른쪽에 있는 캠트로스처럼 3차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건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이건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주가가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 이 241선 인평선과 가장 간격이 벌어져 있을 거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깨끗하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라색 이동평균선이 주가와 가장 벌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을 때 여기를 여러분들이 고점으로 판단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집의 기간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처럼 바로 이런 구간에서 단기간에 슈팅이 나온 다음에 세력들이 투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왜냐?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기간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OBV 보조지표상,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상 계속해서 이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기간을 전부 다 매집의 기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위에서부터 평단가를 내려가면서 세력이 매집을 했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 구간이 세력들의 수익 구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매집의 기간 자체가 지금 1년 반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 특성상 굉장히 긴 매집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2달 동안에 이렇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보조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하시면서 평생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생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직접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이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즉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아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아마 실제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지금 같은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오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하락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지금의 박셀바이오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벌써 7월 중순이었네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서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로 어떻게 분할로 비중을 더 높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하게 3번 시나리오대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가격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따라하시라, 이렇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장기간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이다 보니까 저점을 찍고 아직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박셀바이오의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손수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다, 아니면 일단 매수해놓긴 했는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난 6월과 7월 달에 제가 만들어드렸던, 제가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지금의 이런 식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간 패닉이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